한시 자유로운 여행 26번째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5학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5학을 마치고 나서 어디로 여행을 할까 제가 잠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중국의 그 명산 중에 5학은 들어가진 않지만 아주 유명한 산들이 있어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산 3군데를 더 갈까 합니다. 그래서 황산과 여산, 아미산인데 오늘은 황산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이 산을 여행하면서 당나라 또는 송나라 이전의 그 유명한 시인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현대 작가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물론 세상 떠난 분입니다만은 현대의 작가를 모시고서 황산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늙을 노자에 집사자 또는 벌사 이러는데, 이 노사라는 분은 1899년에 태어나서 1966년에 세상을 뜬 분인데, 원명은 서경춘입니다. 그리고 자는 사여인데 별도로 결청 또는 홍내, 비야 등의 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간 이후는 스스로 이름을 바꾸어서 서사여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사기자, 즉 자기를 잊는다, 망하는 뜻을 취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현대 소설가로 신중국 제1호 인민예술가의 칭호를 받았던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낙타상자, 루어토시앙즈라는 거하고 차관, 다관이라고 되죠. 차관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게 루어토시앙즈가 유명한데, 이것은 북경의 빈민가에서 인력거를 끌면서 지내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문화 대혁명 기간 중에는 아주 혹독한 공격과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못 참고 북경의 태평호 속에 스스로 몸을 던져 죽은 분이 바로 노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노사의 영황산, 황산을 노래한 시를 감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황산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은 이름은 노로황자 매산자, 그래서 영어로는 옐로우 마운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는 황산이 아니라 이산이었습니다. 거물 흑자에 마늘 따자, 이게 거물이 이자예요. 검은 산이에요. 그런데 오제 중에 한 분인 사망 오제 가운데 한 분인 황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 산에서 신선이 되었다고 해서 당나라 현종, 잘 아시죠? 양귀비하고 놀면서 나중에 정치를 좀 그르친 이 사람이 신선사상, 도교사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여기서 신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산을 황제의 황자를 따서 황산으로 불러라, 이렇게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산이 아니라 황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밑에 실제 이산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중국 안위성 휘주지구 서북쪽 4개 현에 걸쳐 있으며 둘레가 약 250km, 그리고 이 안에는 2개의 호수, 3개의 폭포, 24개의 계류, 해발 1000m가 넘는 72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우리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게 되게 거무틱틱해요. 산이. 화산은 흰 빛이 돈다면 이 황산은 검은 빛이 돕니다. 산 중심부에 3대 주봉인 연화봉 1864m, 또 그리고 광명정이 1840m, 그 다음에 천도봉이 1829m로 솟아 있으며, 연화봉은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산봉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산의 최고봉으로 삼고 있습니다. 황산의 바위는 수직 방향의 전리가 많이 발달해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나 기암 괴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에 자라는 잎이 크고 키가 작은 소나무와 함께 이렇게 그냥 딱 보면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연화봉과 천도봉 사이에 그 암벽 사이에서 자라는 천년 고목인 영객송과 송객송이라는 게 있어요. 영객송은 이제 중국어로 하면 잉커송, 그다음에 송객송은 숭커송인데 손님을 맞이하는 소나무, 그리고 한쪽에는 손님을 전송하는 소나무.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런지 가서 실제로 보면 영객송은 이렇게 오는 손님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송객송, 손님을 보내는 소나무는 마치 안녕히 가십시오, 나중에 또 오세요 이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화를 잃어버린 시대를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 분들은 무슨 바위나 나무나 산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비슷하다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잘 안 하죠. 어쨌든 굉장히 제가 보고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산의 가장 독특한 절경 가운데 하나는 운해입니다. 구름바다. 거의 연간 200일 이상 이렇게 자욱하게 이제 구름이 껴 있는데, 이 산 봉우리가 높은데 그 옆에 구름이 쫙 껴 있으니까 이게 마치 바다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산 봉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땐 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운해입니다. 그래서 실제 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황산에 가면 북해, 서해, 동해 있는데 바다가 아니라 구름 바다를 그렇게 또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산 계곡이 깊어서 구룡폭포, 백장폭포 등이 흘러내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주윤발이 주연한 영화 와호장룡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거기서 대나무 숲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막 결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촬영지가 바로 요 황산 입구에 있는 목갱죽해 무컹조하이라고 하는데, 숲이 대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또 적취곡, 띠취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산 남쪽 기슭의 탕코라는 곳에는 1년 내내 또 온천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1990년 유네스코, 그러니까 국제문화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 복합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황산에 관한 시 영황산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간다소 가산수나 독호 황산 승태화라. 운해 파란 봉작도요 천풍내거 우비화라. 천중연수 선성취요 박모 청남 조어하라. 괴석 기송 시의리에 계도 음파 음단사라. 이 시도 7원 율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7원 율시에서는 1, 2, 4, 6, 8의 마지막 글자를 같은 운의 글자를 쓰는데, 첫 번째 구는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을.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인 화, 네 번째 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노을하, 그리고 일곱 번째 모래사, 이게 화, 그 다음에 샤, 그 다음에 사, 요것이 운이 되는 것입니다. 대꾸는 이제 번역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인간다소 가산수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간에 다소, 많다 이게요. 또샤워 하면 얼마나 많은가, 많다. 가산수, 아름다운 산수 풍경이 얼마나 많겠는가, 많지요. 그러나 독허 황산 승태화라. 독허라고 하는 것은 다만 홀로, 허는 허락한다, 허용한다. 뭘 허용하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올라간 황산이, 태화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서학 화산을 태화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험준한 산으로 유명한데, 황산은 화산보다 더 나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산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운해, 구름바다죠. 운해 파란 봉작도요. 구름바다의 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물결은 아닙니다. 봉작도, 거기에 봉우리는 섬이 되고 섬인 것처럼 보이고, 천풍내거 우비화라. 천풍은
하늘 높이서 부는 센 거센 바람을 천풍이라고 해요. 거센 바람이 확 불어오니 우비화라. 비가 슉 하면 뿌리는데 마치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비를 뿌리는구나. 더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참 위에 운해와 천풍, 파란 내거, 봉작도, 우비화 이렇게 서로 대를 이루었습니다. 3, 4학기와 5, 6구는. 그러면 다섯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천중연수 선성주요. 천중이라는 것은 천겹이에요. 이 중자가 거듭중자입니다. 천겹이나 되는 겹겹이 쌓인 연수라고 하는 것은 연자가 우리는 연기연자로도 쓰지만 이건 연무, 안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안개가 겹겹이 쌓인 나무들에서는 선성, 매미선자죠. 매미 소리가 취자가 풀을 취자예요. 비취빛 할 때. 이 표현이 참 재미있죠. 매미 소리는 청각적인 것인데 그것이 시각적인 풀을 취자로 썼어요. 매미 소리가 푸르다. 즉 매미 소리가 시원하게 들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박모는 해 저문 어스름 저녁입니다. 청람 할 때 청자는 개일청자하고 람자가 요게 잘 많이 안 쓰는 글자죠. 산에 이렇게 느껴지는 푸르른 산 기운을 람이라고 그래요. 청남은 푸르른 맑고 푸른 산 기운이 쫙 돌고 있는데 조어, 새가 말을 합니까? 새가 지저귀는 것을 조어라고 그래요. 어디서? 노을이 쫙 비치는데 노을 속에 새들은 지저귀고 있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구에 괴석, 기송, 시의리에. 괴석, 황산의 특징은 기암괴석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드문드문 소나무가 천년고생 오래 있었어도 크게 자라질 못합니다. 그런 기묘한 소나무들이 있는데 시의리라고 할 때 시의는 뭐냐면 시정화의를 말합니다. 시정화의라고 하는 얘기는 시적인 정치와 그림 같은 아름다움이 쫙 펼쳐진 리는 속에 그런 가운데 아주 신선의 경치에 들어간 가운데 개도 음파 음단사라. 개도는 시냇가에서 읍조리는 거, 시를 읍조리고 노래하고 하던 이런 걸 파자는 잠시 멈추고 단사를 마시노라. 이 단사라는 것을 약재예요. 그걸 해서 단약을 만들어서 신선이 되는 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실제로 단약을 마셨다는 것보다는 신선이 되고픈 마음에 물을 마시든 뭔가를 거기서 쉬면서 마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악을 보고 오면은 다른 산은 보이지 않고 황산을 보고 돌아오면 오악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회归来不看山, 황산 归来不看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황산이 아름답다는 얘기죠. 황산에 대한 시가 다른 산에 대한 시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은 황산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에 취해서 시를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 중국의 작가인 노사가 황산을 읊은 이 칠언시를 우리가 감상해 봤는데 고대인이 아니라 현대인이 눈에 비친 황산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아주 오랜 옛날에 쓴 시인이 쓴 시만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을 지닌 작가가 쓴 한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연에서는 작자는 황산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화산, 즉 화산과 비교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산은 거기 비교가 안 되는데 황산만은 태화산을 더 능가한다. 화산을 능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둘째 연에서는 황산의 대표적인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산봉우리들 사이에 구름이 떠 있는 모습이 마치 바다 위에 있는 섬인 것처럼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로 구름바다, 즉 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봉우리는요, 실제 보면은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위에 어떤 사람이 서서
뭐 이렇게 삿대를 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면은 비를 뿌리는 것이 마치 꽃잎이 날리는 것 같다는 것이죠. 황산을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연에서는 안개 속에 겹겹이 쌓인 나무들에서 시원하게 울리는 매미 소리가 이제 들리고, 어스름 저녁 맑고 푸른 산 기운이 감돌 때 노을 아래서 지저귀는 새 소리를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연에서 작자는 괴이한 돌과 기묘한 소나무들이 잘 어울려서 한껏 시적인 정치와 그림 같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 선경 속에서 그 잠시 냇가에서 쉬면서 도가의 수련에서 복용하는 단약을 마신다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신선이 되고파서 무언가를 마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산을 가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노사가 이렇게 쭉 노래한 시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악도 중요하지만 그 안위성에 있는 황산은 꼭 가 보시기를 권할 만한 그런 산입니다.